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진짜 또 오랜만에 우리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네네. 7월 초에 찍었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방송 업로드한 게 7월 1일 날. 그렇죠. 25일 25일 만에 찍었죠, 방송. 그렇죠. 사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라?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그 정석사를 모시고 그렇죠. 정석선이 녹음을 했던 게 6월 한 16일인가 봐. 6월 17일. 그쯤 됐을까요? 당신이 방송을 한번 잘못 올렸고. 그때 그때 그러니까 어쨌건 맞아. 1화를 네. 올리고 내가 그 다음 거를 올리는데도 거의 2주의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녹음은 한 번에 한 건데. 그렇죠. 좀 선물 드리고 한다고 했다가 네. 또 이제 한 달 만에 방송 찍는다. 내가 원래부터 좀 뜸해지긴 했지만 더 뜸해진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또 이 베트남이 계엄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진짜 이제 이거 한 2년 했지, 인트로로 거의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1년 6개월 했다 이거. 그래 작년 2월 달부터 해서 우리가 얘기를 작년 1월이지 작년 1월부터 해서. 네네. 이거 지금 대단하네요. 지금 이 코로나가 또 베트남이 지금 또 심해져 가지고. 뭐랄까 이게 그 긴급 조치 16호? 이거 무슨 영화 제목 같아.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또 베트남이 얼마 전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고 작년 4월처럼 이제 또 셧다운을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올해 상반기 셧다운은 설 때쯤 해가지고 하이정에서 맞죠? 하이정이죠. 하이정에서 하이정에 도시에 봉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린에 있는 도시. 예. 박린은 막았죠. 박린 같은 경우 사실 막았어요. 계속 그때 식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도 했고 제가 글로도 한번 쓰고 했었는데 그때 예전에 모 커뮤니티에도 글을 한번 썼었죠. 관련 내용을 해서 왜 베트남은 이제 백신 구걸을 하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썼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때도 이제 박린부터 해서 다 셧다운을 했었고 박린은 심지어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공장 밖을 못 나가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월쯤 되나? 아니요, 그때 5월인가? 6월 말. 6월달, 6월 초에. 그치. 그러니까 5월 말에 이제 이제 노동절이 아니지. 4월 말에 이제 좀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많아진다라는 소식이 들렸었죠, 사실은. 그런데 5월 23일인가 그때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쵸. 지방선거장까지 이제 의양부양 물고 있다가 지방선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 관계자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박린 쪽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베트남 정부랑 협상을 했죠.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5월 24일부터 이제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뒀을 거예요, 박린 쪽에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가 식당을 닫았고 박린은 이제 공장밖에 못 나오게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5월 말에.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네. 5월 저희 와이프가 4일날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멀쩡했어요. 그 5월 4일날 밤 00시 예. 들어가고 나서 00시부터 예. 비필수 업종의 정지가 그렇죠. 시작됐고요. 그때 이제 비필수 업종이라는 게 이제 그쵸. 노래방 마사지, 유흥업소 이런 데 이제 닫기 그쵸.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까지 식당은 괜찮았어 그때까지. 그때 괜찮다가 이제 5월 23일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지방선거 하면서 이제 5월 24일부터 다시 또 하노이는 식당 닫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박린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 하더라고. 삼성 라인은 좀 닫으면 안 돼. 지금 호치민은 삼성 라인 닫았다더라. 호치민은 닫을 수밖에 없지. 가전 쪽이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이 덜하다 보니까 닫았고 닫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삼성에 있는 굉장히 고위직인 사장님이 오셨다고 들었거든 그때 제가 5월 중순에 특별히 꼭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게 대신에 이제 우리는 안 된다 라인은 다룰 수는 없으니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거 하자는 얘기였잖아요. 공장에 우리가 격리하겠다 해서 삼성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텐트라는 2만 개를 산 걸로 기억해요 그때. 텐트를 2만 개를 사고 이제 직원들이 다 숙식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벤더들이 다 그렇게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5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밖을 못 나오고 사람들이 그래서 6월 달 해서 좀 풀렸죠. 6월 중순쯤에서 이제 좀 괜찮아지냐 싶어가지고는 이제 7월 달까지 왔는데 또 7월 초부터 해서 이제 호치민발 델타닌 간만이 베타닌 나오잖아요. 지금 델타인가요 이게 지금? 몰라 델타인지 맞을 겁니다. 이상한 변이가 터지면서 호치민이 지금 도시가 셧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사노이 전부터 해서 셧다운이 됐고 이제 거기는 이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이제 다들 거기는 이제 걸어 다니려고 하면은 이 허가증이 있어야지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도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노이가 원래 일주일 전이었나? 일주일 전. 뭐 15호인가? 하여튼 15호인가 한번 일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갑자기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뭐 재택근무를 돌리니 식당을 닫니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크게 무시했어요. 뭐 재택근무 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의무사항도 아니라고 하고 맞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도 그렇고 뭐 식당도 하곤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냐 얼마 전부터 이제 16호부터 식당 닫았나? 그러니까 16... 아니지 그때도 식당 닫고 있었지. 아직 그때는 닫진 않았는데 근데 망배하고 그렇죠. 배달까지는 되는 거였는데 상태였는데 네, 배달도 안 되는 식으로 해서 막아버렸고. 네, 저희가 보면은 어제를 기점으로죠. 어제 어제죠. 2021년 7월 24일을 기점으로 네. 24일 06시 뭐 06시는 또 뭐야? 공유시죠. 06시를 기점으로 해서 배달 안 네. 되고요. 네. 그랩 바이크 안 됩니다. 차, 택시 안 되고 택시, 대중교통 다 안 됩니다. 되는 거는 이제 이제 익스프레스 이제 그쵸. 배송 관련 하고 그랩 마트는 장은 봐야 되니까. 장은 봐야 되니까 그 집 앞에 있는 마트 정도 나오는데 네. 이제 뭐 이유 없이 돌아다니면은 잠다곤 하던데 오늘 제가 밖에 걸어와 보니까 저녁에 딱히 뭐 사람들 다 돌아다녀요 다 앞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고 집 앞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어요? 앞에서 쳐요 다. 뭐 근데 자기 집 앞에 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노이가 지금 다시 또 비상 상황에 들어와가지고 조용하다. 사실 하노이는 이제 어제자로 해가지고 나온 환자 수가 몇 명이라고? 보면은 저희가 14명이래요. 14명.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네네. 근데 호치민에서 이제 어제자로 나왔던 사람 수를 살펴보면은 3,000명. 그렇죠. 3,300명. 그러니까 이게 하노이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이어져 있고 하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에 3,000명인 건 아니잖아. 하루 3,000명. 하루 3,000명 나온다 맞지? 어제 7월 23일만 3,30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아까 이 친구랑도 담배 피면서 약간 제가 그 음모론 얘기를 했는데 네.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느는 건 맞아. 베트남 정부가 사실은 뭐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적인 검사를 한 적은 없었잖아요. 사실은 특별한 공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근데 뭐 그럴 건덕지가 없으니까 없었어. 안 한 거긴 그렇죠. 한데. 네, 없었는데 네, 호치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제 거의 뭐 전수검사 비슷하고 돌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도 검사하면 나올 수도 있어. 한 번도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한 번도 안 받아봤나? 안 받아봤지. 한 번도 안 받아봤나?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아, 제가 지난 네. 금요일 날 왜 받았어 당신? 금요일 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당신이 왜 받은 거야? 아니 그 베트남에 있는 국영 기업을 방문을 하려고. 아 그래요? 무슨 기업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영 기업은 아니고 뭡니까? 그 국영 기업이었던 기업이죠. 앞에 뭐예요? 앞에 저기 그 LED 만들고 옛날에 저희 그 화재에서 사건도 났었었고 그래요? 그 식수 오염 터졌을 때 그 부분이 좀 위험했었고 하는 그 여기서 플라스크 보온병이랑 LED 조명 제조하는 회사로 가장 큰 회사예요. 되게 큰 회사입니다. 대기업입니다. 한때는 국영이었고 지금이야 이제 민영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를 방문하려고 했더니 이제 검사실로 안내를 하더라고.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코를 쑤시는 거 들어는 보셨죠? 들어 뭐 되게 깊숙이 수준이 나는데. 그 코를 쑤시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근데 훅 들어와가지고 보통은 이게 금방 뺀다는데 이게 확실히 하려고 그런지 한 30초를 안 빼는 것 같아. 체감상으로는. 매겨보는 거지 그냥 당신. 30초 동안 코를 돌돌돌돌 하는데 너무 기분이 역하더라고요. 나 한국 못 가겠다. 이렇게. 이거 어디 못 가겠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7월달 이럴 때는 골프장에서 다 해줬대. 검사를? 골프 치러 가면은 골프장에서 검사를 해줬대요. 우리 막 맨날 병원 가면은 병원에서 막 검사 결과 어쩌고 했잖아요. 골프장 높으신 분들이 오니까 검사 키트 갖다 놓고 바로바로 쑤셔가지고 바로바로 해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검사도 이게 그 패스트가 있고 맞아. 더 정확하게 하는 PCR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빨리 하는 걸 해줬는데 금방 나오더라고요. 코 쑤신 다음에 그 액체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와요. 임신 테스트기처럼 두 줄 뜨면은 이제 양성이고 맞아. 그런 건데.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자 뉴스로 음성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쵸. 그래도 뭐 한 80-90%는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기가 하여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7월달에 우리 식당 닫고 있을 때 골프장에서 해줬다더라고. 높으신 분들이 치는 거니까 거기서는 검사 키트 갖다 놓고 돈 주면 검사까지 해줬다 하더라고. 골프 치는 데 대해서. 근데 그래도 뭐 왜 이렇게 베트남이 심각해졌나 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의 최근 추이를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7월 16일 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3,336명. 하루에 나왔다는 거. 7월 17일 3,718명. 그다음에 이제 7월 18일 지난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5,926명. 하루에 나왔다는 거지? 하루. 10,000명이 나왔네. 10,000명 나오는 거죠, 이제. 10,000명이면은 호치민 1,000만이면은
이제 뭐한 0.1%씩은 감염되는구만 벌써. 그렇죠. 지금 7월 19일 날 4,000명, 그다음에 7월 20일 날 4,795명, 5월 21일 수요일 날 5,357명, 목요일 7월 22일 날 6,194명 이제 역대급을 찍었고요. 네, 맞아요. 네, 나 저기 궁금한 게 아파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나왔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뭐 길 가는 사람 잡아놓고 이제 검사.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맞죠. 이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검사를 하는 거지. 아, 그렇지. 근데 또 이제 나오는 거고. 뭉탱이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총 확진자 수는 그 4월 27일 이후로 7만 명이 넘었네요, 벌써. 맞죠. 베트남에서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10위더라고, 110위. 제법 없네. 제법 없는 거지. 인구 대비 생각하면 뭐 그치. 없죠. 왜냐면 베트남은 지금까지 안전했거든. 그렇지. 지금 본격적으로 터진 게 이제 2주, 3주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사망률로 봐야 되는 것 같아. 사망률? 이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 당신은 좀 얘기한 게 네. 이제는 이제 서구권은 그걸 따진다면서 이제 백신을 맞고 나니까 알파고 감마고 이제 그걸 못 막는 거고 네. 이제 사망률을 따진다 그러더라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독감에 걸려도 처음에 우리가 문자 보면은 사망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진짜 독한 독감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은 다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이제 그게 떨어진다 아니에요. 이제 사망률에 백신이 나오고 이제 다들 일단 면역력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도 봐서 제가 이제 뭐냐 그 이제 사망률을 봐야 된다. 이제 이 치명이라는 게 사망인가? 그렇겠죠 아마. 그러겠죠. 베트남의 이 치명률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베트남은 0.4%. 0.4%죠. 0.4%. 높진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많죠. 왜냐면 젊은 사람이 많고 여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덜하다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좀 낫지 않나 싶어서 네. 이제 이 숫자를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독감 세게 걸려도 사람은 죽으니까. 그치. 어르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애들은 죽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죠.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합병증을 죽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이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 이제 서구권 쪽에서 이제 이걸 좀 주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제 백신 한 대씩 다 맞았고 네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죽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걸로. 네, 오늘자로 베트남이 총 누적은 94,000명. 네. 94,000명 꽤 많은 수치죠. 그리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1.8%네요. 많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같은 데가 좀 높아요. 2.8%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 2.5%, 이탈리아 3%, 3%가 넘는 데가 있네. 이탈리아는 처음에 한참 심했잖아. 작년 이맘때 해가지고 처음에 한참 그 많이 터졌을 때가 그랬다는. 한국은 몇 명이에요, 어떻게? 멕시코는 8.7%네. 치명률이. 멕시코는 그건 그럴만한가? 그렇지 않을까? 거기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멕시코 계신 분들 좀 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는 뭐 약이고 뭐고 다 깽단들이 잡고 있지 않겠나? 그렇죠. 약도 깽단이 잡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약 만든 애들이 약도 쥐겠지. 무슨 소리 써요, 그거 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대한민국 확진자가 생각보다 적네. 정말. 이 베트남이 갑자기 이제 몇천 명씩 치고 올라와서 그런지 18만 명, 베트남 2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국이 초창기에 1등, 2등을 달리던 때가 있었었는데 18만 명. 18만 명. 네, 전체에서는 85위고요. 네.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1.1%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의료 선진국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의료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진국인데 돈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보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초창기에 그 처음 넘어왔을 때 가장 피해본 국가 중 하나였잖아요. 사실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아마 작년 뭐 할 때 방송할 때 그랬는 것 같아. 이탈리아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베트남이 치명률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치명률이 사망률 맞지? 아마 맞을 거예요. 치명률 기준으로는 치명타. 상위 5%네 5%. 그렇죠. 5%가 아니라 상위 5위. 싱가포르가 0.1%, 카타르가 0.3%, 몰디브, 아랍에밀레이트, 일단 베트남 이렇게 되고요. 생각해봐 그 앞에 나라들 다 왠지 뭔가 돈 많아가지고 존스 홉킨스에서 의사 살 것 같은 나라들이잖아요.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네. 뭐 그 사람도 적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치, 의료 인프라 잘 돼 있는 나라고 몰디브는 뭐지? 몰디브도 이제 돈 많으니까. 아 그렇지 뭐 그렇지 않을까? 신혼여행 1,000만 원씩 주고 가는데 그 뭐 안 되겠어요. 그 뭐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아랍에밀레이트. 아랍도 확실하신 애들 뭐 석유 팔아가지고 저기 안 될 거 오겠습니까 저기 좋은 데서. 네, 그러니까. 그 치명률이 높은 나라를 보면은 1위는 이제 페루. 아 당연하지 뭐 안 좋잖아 일단 느낌상. 페루는 완치를 알 수가 없네. 그래요? 완치가 확인이 안 되나 봐요.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페루 같은 나라는 칼큘레이팅이 안 될 거고. 네. 그 긴 나라 그 아니까 그렇게 긴 나라에서 저기 남부 북부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그건 칠레인데.
페루 아니야? 그건 칠레지 그래. 아니, 그쵸. 그거 페루 아니야? 아니 칠레가 긴가? 길쭉한 거 그렇죠. 칠레인가? 칠레고 페루는 뭐 좀 그렇다. 미안하지. 마추픽추 있고 뭐 그런 데 그치, 아닙니까? 맞아. 페루 마추픽추 가보고 싶은데. 그리고 멕시코가 8.7%, 수단이 7.5%, 시리아 7.4% 뭔가 그럴 법하네요.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멤버가. 에콰도르 6.4%. 중국 중국이 네.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한 1억 명 되지 않냐 걔들? 깜짝 놀랐네 이거. 왜? 중국의 확진자 수가 잠깐만. 1억 명 되지 않냐 걔들? 대한민국보다 저거 많아? 많아야지 걔들이. 야 통계를 장난을 쳐도 그건 알지. 중국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92,000명. 92,000명. 베트남보다 위입니다. 아니 잠깐만. 중국이 9만 명. 9만 명. 누적 확진자 9만 명. 지나가 새끼들 진짜. 야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돌아가신 분이 9만 명이 아닐까. 근데 이게 그 중국의 이 지수는 0.1%를 곱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배를 곱하면은 이제 내가 봐도 야 그러니까 90만 900만 9천만 이 정도 돼야지. 하지. 거짓말하고 있어. 그 지난주 며칠 안 됐죠? 지금 중국에서 스촨성에서 홍수 터진 거 알고 계신가요? 뭐 홍수 맞다고 하는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가 났대요. 네. 하루 만에 그 강우량이 1년치가 왔다네. 그래요? 시간당 200mm가 왔대요. 그래서 뭐 보니까 지금 최종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로는 이제 그 사망자를 56명인가에 실종 5명으로 발표했는데 그 실제 이제 촬영한 걸 보면은 지하철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목 위까지 물이 잠겨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못 나오니까. 녹화 뭘로 핸드폰으로 했나?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뭐 인터넷은 됐겠지.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냈겠죠. 진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 거야. 스촨성은 지진도 나고 그런 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근데 호의적인 댓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댓글 다는 게 이거 수치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6차로가 되는 터널에 차가 다 막힌 상태에서 비가 와가지고 통째로 잠겼대요. 그래서 실제 현지에서 말하는 사람이 1,600명 이상이 죽었다. 당연히 돌아가셨겠지. 당연히. 그래서 6,000명 이상은 죽었을 거다. 이거 0.1%또 곱한 거다. 당연하지. 요즘에 중국 관련 다큐멘터리 자주 봐요. 사무실에서. 네네. 다큐멘터리 자주 본다 유튜브로 요즘에. 얼마 전에 내가 본 게 중국 관련 뭐 등사오핑과 이제 그 시진핑 아저씨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이게 다 순거짓말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마윈 아저씨가 이제 그 또 숙청당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뇌수술 당한. 뇌수술 당했다. MT그룹 그거. 네.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생각 이상으로 진짜 폐쇄적인 나라다 이 나라는가 생각 드는 게 다큐멘터리 그거 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이게 뭐 코로나 관련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얘기가 나와요 거기 다큐멘터리에서도. 네. 물론 뭐 다른 나라의 국영 방송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우리면 뭐 시진핑 씨 문제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코로 이제 그 뭐냐 퍼먹을 수. 퍼먹 아니지 그 걔들 뭐냐 마라탕 먹으러 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믿는 것 같더라고. 그 공산당에서 방역을 잘했고 뭐 중국처럼 뭐 그러니까 서구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서구와 중국을 비교하는 건데 서구 쪽에서는 굉장히 그 뭐 자유롭게 뭔가 자기네들의 행동에 대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되든 안 되든 코로나 걸리든 말든 상관없고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겠다라는 미국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막말로 지금 베트남처럼 해봐요. 걔들 지금 청와대란다 어디냐 화이트하우스가 불타고 있을 건데 백악관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되게 통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막 사람들은 거기서 되게 믿음과 신뢰를 가진다 해야 되냐? 이제 뭐 그런 거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예전에 그 관련 내용이었다. 이제 뭐 뭐냐 그 마오쩌둥 했던 문화대혁명 이제 그 연관해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마오쩌둥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중국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많이 이걸 믿는구나 정부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그치.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참 순종이구나 정부에 대해서. 매우 말 들어요. 지금 만약 이 정도 강도 이걸 했으면은 청와대가 불탔어요 지금 2번 불탔어. 청와대가 뭐 나발로 지금 국회의원도 불탔을 건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이 아닌 게 뭐냐면은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도 안 다니는 길에 지금 이게 뭐 지금 아예 지금 걷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이사를 갔거든요. 어제 이사를 간 게 원래 제가 집에 기약계가 남았는데도 강행을 했죠. 왜냐면은
어제 이사를 못했으면 제가 평생 이사를 못 가겠다 싶어요. 아, 그치. 강행을 했어요, 그냥 제가. 아, 그랬겠구나. 그래서 내가 간 거야. 내가 지금 집에 지금 15일 넘게 내가 지금 계약이 남았는데 지금 기존 집에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강행을 했어요. 지금 회사 어제 반차 쓰고. 그래가지고 회사 차로 막 짐 실어 옮겨가서 억지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한 겁니까? 하여튼 그렇다. 지금 여기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순종적이고 이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 이랬으면 진짜 청와대가 불났을 건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만 이게 작년 4월에 한번 겪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작년 4월 생각해봐야 아찔하잖아. 근데 작년 4월보다 지금 강력하게 하는 게 작년에는 그래도 배달 음식은 됐어요. 안 했어. 안 했나? 안 했어. 배달 안 했어. 배달했습니다. 배달은. 배달 안 했어. 안 했나? 안 했어. 그럼 내가 그 작년 4월 달에 뭘 먹고 살았지? 배달 안 했어. 배달했습니다. 배달은 했어. 배달은 했어. 배달 안 했다니까. 배달은 했습니다. 배달은. 배달했다. 배달 안 했어. 배달했습니다. 배달했습니다. 배달은 했고요. 슈퍼 같지 않나? 아닌가? 아니, 배달까지 했습니다. 배달은. 배달까지 했나? 배달은 했습니다. 네. 모르겠다. 하여튼. 배달은 했고 왜냐면 배달 안 한 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왜냐면 배달 안 했으면 내가 한 달 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 싶은데. 밥 먹고 살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제가 그 밥을 잘 안 해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가? 하여튼 뭐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베트남이 지금은 너무 그 강력하게 하고 있다. 사무실도 지금 재택근무로 가급적이 돌리라고 그러고. 그렇죠. 비필수 서비스 업종은 작년에 4월에 재택근무 안 했지? 재택근무 했습니다. 했어요? 네. 아, 그때 했구나. 그때도 근데 작년에 안 바쁠 때라서 했어. 안 바쁠 때라서. 근데 지금 바쁠 때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어제 이제 공문이 뜨고 나니까 회사에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야, 이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재택근무를 시켜줄 것인가?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재택근무를 하느니 그냥 아예 15일 동안 휴무를 때리는 게 훨씬 나아. 아, 그렇지 사실은. 그럴 거면 차라리 그게 나은데.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당신은 클라이언트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조금만 더 심각해지면 아예 그냥 문 닫는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내일부터 재택근무 들어가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좋죠. 그래서 위생을 시작했는데 위생이 재밌더라. 야, 그렇습니다. 위생을 이제 어제 처음 봤거든요, 집에서. 1화. 재밌네요. 위생 재밌죠. 재밌더라고. 이게 직장, 이게 옛날 회사 느낌 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려고 하면 이제 출입증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자로 이제 회사 도장이 찍힌 그 출근 증서를 발급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제 사무실에 출근시키지 말라라는 게 이제 베트남 그거라 가지고. 그렇죠. 정부의 기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가는 거 이외에는 이제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바람 쐬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그 빈마트 봉다리 들고 간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거는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베트남에 계신 저희 방송을 듣는 몇 안 되는 분들이 좀 교민 여러분들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우리 진짜 옹보 이런 거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게 진짜 옹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지금 물이 건너가는 무기한 팬딩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와 그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진짜. 네. 그래서 뭐 다 좋아지겠습니까라는 희망적인 멘트를 지금 1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더 좋아지지 않겠나?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네, 영국이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이팅 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본론 들어가시죠. 그래서 뭐 어쨌건 뭐 또 추가로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뭐요 또 뭐? 뭐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뭐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베트남에 대한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불가 안내. 그렇죠. 공문이 대사관에 떴길래 그렇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국 가면 격리를 안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 곳 베타, 감마, 델타 유행 국가의 베트남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백신을 맞아도 한국 가면 격리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하여튼 뭐 큰 의미가 있냐. 어차피 가지도 못하는데 뭐 격리를 하든 말든 오긴 하나 지금? 몰라. 한국 언제 가냐 해가지고 진짜 한국 가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뭐 안 되겠나. 네, 여러분의 간에 항상 평안하시고 그 우리 코로나 얘기 좀 더 할 거 없나? 한 30분 정도 채운 다음에 하나 딱 올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그냥 합시다. 뭐 코로나 얘기 뭐 미생 재밌다. 미생 봤어요. 그래도 미생 봤죠 저는. 재밌더라고. 미생 만화책으로도 보고 드라마로도 보고. 만화책 다시 보려니까 이제 유료 걸려가지고. 그 다운받은 파일 드릴까? 지금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너무 큰일 날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또 책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네. 글을 다시 쓰겠습니다. 요즘 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는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적어보려고 하는데
올해 하는 책을 한번 써보자. 미생을 보니까 재밌었어요. 그 처음에 딱 기억나는 게 그 뭐냐, 그 복사기. 옛날에 처음 쓸 때 무섭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뭐야 그게? 처음에 그 사무실 갔을 때 엄장 나가서 복사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사 한번 해와요 이럴 때 그 복사기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 이거 복사 어떻게 해야 되나. 복사 어렵나? 처음에 어렵지 않아요? 처음 쓰면? 복사 그냥 보통 종이 올리고 뭐 제일 큰 거 버튼 딱 누르면 지금이야 뭐 익숙해지니까 하는 거고 뭐 스캔 떠오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치 어렵지 이게. 처음에 딱 그 기계를 봤을 때 그 종이 어디 채워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장그래시의 이게 그 딱 보면서 물론 뭐 현실성 없는 얘기긴 하지 사실은. 고졸이 어떻게 그 회사를 들어갑니까 거기를. 인턴이라도. 그지 뭐 재밌게 보고 있다 요즘에 미생을. 뭐 언제적 드라마야 이거? 2014년도 13년도 8년 됐더라고요 드라마 보니까. 그래서 느낀 게 PPL 진짜 많이 했대. 그랬나요? PPL 맨날 그 맥심 카누 먹고 뭐 맥심 그 노란 그거 먹고 뭐 하여튼 보면서 PPL 되게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헛개수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컨디션 헛개수 막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거를. 뭐 인트로는 요 정도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본론으로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본론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뭐 누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주식인 간단히 좀 해달라. 사실은 또 저희도 슈카 형님처럼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종목 추천이나 오른다 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또 저희 주인 중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밀었던 그 FLC 사라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좀 그건 좀 그런 얘기가 뭐냐면 장이 좋았어요 최근에. 뭐 베트남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장이 많이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작년 코로나 이후로도 장이 좋았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장이 많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좀 투자처로 좀 사람들이 눈을 돌리다 보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라든지 이런 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재미를 봤다 싶으니까 좀 넘어와가지고 좀 붙었다고는 제가 얼핏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장이 좋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은 뭐 미장, 한국장, 무슨 중국장 어디를 하더라도 사실 그때 저점 매수했으면은 사실은 뭐 2배까지 2배 이상 몰라도. 2배가 뭡니까? 2배가 뭡니까? 카카오가 지금 6개월 만에 2배 올랐다고 그만 주가가. 카카오는 뭐 거의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만에 2배 올랐다잖아. 그게 뭐냐면은 뭐 다 올랐어요 사실. 뭐냐 또 지금 워낙 그 뭐 자꾸 뭐 저희가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 전문가인 척 하지만도 그 워낙 그 뭐 양적 완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풀린 세상이다 보니 그게 이제 뭐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값도 오르는 거고 사실 베트남도 그래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주식값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영향으로 해서 올랐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한 조언이 뭐 크게 뭐 얼마나 효용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최근에 베트남 주식이 많이 올랐고 저도 얼마 전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종목 추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좀 그거에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사실 이게 오른다 안 오른다가 아니고 제가 산 주식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샀는지에 대해서 그거 궁금하네요. 뭐 그 정도 로직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수익을 보자면 수익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살이 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베트남 상황이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남부 북부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지금 터지는 바람에 우리가 인트로로 얘기했었던 그게 코로나 지금 사태 때문에 그게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무너졌어요 베트남이 지금. 베트남이 지금 그게 지금 주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뭐 크게 의미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으로는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조금씩은 벌었어요. 제가 한 5% 정도 한번 매매하고 월에 아니죠. 한번 매매할 때마다 네네. 5% 물론 제가 큰 돈을 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백만 원 정도 넣고 굴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담배값이나 벌자 정도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5%, 뭐 7%, 10% 이렇게 해서 조금씩 벌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런데 지금 최근은 장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베트남 주식을 시작하게 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좀 갬블러적인 행성이 있어가지고 근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이제 하면은 좀 많이 마팅이 갈 것 같아요. 사실 한국처럼 단타를 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루에 3% 먹고 빠지자 뭐 이런 거 했으면은 저는 거의 마팅이 갔을 것 같은데 베트남은 첫 번째 좋은 게 나쁜 거예요. 사실 이게 나쁜 건데 나쁜 건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 팔고 나면 당신도 잠깐 주식 해봤잖아요. 해봤죠. 한 3일 동안 돈을 못 빼고 거기서 이틀 정도 이틀이죠. 그 주식 빼고 나면. 그렇죠. 오늘 이제 신청을 하면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그 3일차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 원칙이 뭐냐면은 주식을 할 때 베트남에서는 단타 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넣고 뺄 수가 없어요, 한국 주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무거운 주식들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베트남이 당신이 주식할 때는 다른 게 바뀐 게 뭐냐면 100주가 최소 거래량이 됐죠. 그땐 10주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트남에 올해 초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작년 말인가 올해 초. 왜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주식을 최근부터 많이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 주식을 많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지금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서버가 과부하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통계가 안 돼요. 10주씩 해가지고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네. 한국처럼 한 주 뭐 해가지고 단타 치고 팔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100주씩을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청취자 여러분 3,000원짜리 주식을 사도 3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작은 주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쉽게 치고 빤다든지 이런 거 같은 건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그러면 이게 100주씩이라고 한 게 말 그대로 100주, 200, 300, 40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 100주 이상은 150 이게 170 100주, 200주, 300주예요. 115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100주 이상의 거래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100주 단위로 해라. 그러니까 한 주가 3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그치,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30만 원짜리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네, 저 때는 10주씩. 10주씩이니까 당신은 3만 원짜리를 네. 파고 판 거고 그쵸. 어차피 묶음을 그냥 한 주라고 생각하면은 당신은 3만 원짜리를 판 거나 30만 원짜리 사고 판단 말인 거지. 그게 뭐냐면은 뭐 가벼운 거를 쉽게 넣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치. 좀 무거운 주식들을 제가 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외국인들이 투자 안 되는 주식이 많아요, 사실 여기가. 그쵸. 외국인이 투자 안 되는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FPT 네. 같은 그거 태콤뱅크 저희가 네. 또 방송에서 말했던 그 문제 있던 그 주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됐다. 이제 FPT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이제 구매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태콤뱅크라든지 몇몇 관련 주식들 같은 게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제 배제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가 사실 살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잖아. 힘들고 제가 주위에 들어보니까 베트남도 이 공사 치는 애들이 많대. 베트남도 이 작전주로 공사를 치는 애들이 많대요. 네. 공사를 워낙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가지고 무조건 유망 주식, 안 망할 것 같은 주식.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저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인 우리도 들어보면 막 이름 받은 걸로 그런 주식으로만 해서 저는 주식 구매를 하거든요. 다른 거 뭐 절대 뭐 주위에서 이제 친구 얘기가 이제 뭐 대구 필렛 뭐 만드는 회사가 뭐 1000%가 뛰었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 이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겠죠. 내 돈도 아니고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거. 1000%짜리가 대구 필레를 만든대. 대구 필레래요. 근데 대구가 베트남에 나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이게. 그 찬데서 나잖아. 대구는. 몰라. 뭐 그런 주식들이 많대. 그리고 베트남도 들으니까 테마주도 되게 많대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최근에 들었던 게 뭐 바나나 농장 얘기가 하더라고. 바나나 농장 주식이 있대.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나나 주식 뜬 게. 몰라. 그 바나나 주식 본사가 지금 수상인가 총리님 거기 고향 땅에 있는 주식이래 그게. 근데 여기도 뭐 테마주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정치 그러니까 테마주가 정치 테마주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접근하기 힘들고 사실 정보 자체도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배제해야지. 무조건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뭐 한국에서도 외인 투자자들이 이를테면 그 조소기업들에 투자를 하나? 안 하겠지. 거기도 삼성하고 뭐 LG하고 이런 데 할 거 아닙니까? SK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배제를 하고 제가 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개를 뭐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라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촉과 감에 의해서 샀는 건데 일단 뭐 몇 개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샀는지 로직 정도만 아시면 좀 재밌게 듣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생각 든다 하는 것을 일단 시작하겠는데 첫 번째가 일단 빈그룹 샀어요. 사실은 너무 빈그룹은 한국의 삼성, 삼성이죠. 베트남의 삼성. 사실은 이게 현대지. 뭐 삼성의 사이즈인데 현대의 사업 모델을 따라가는. 뭐 그렇죠. 뭐 그런 삼성의 현대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오른 걸로 기억해요. 그렇겠지. 뭐 코로나. 그거 왜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빈페스트를 미국에 지금 상장할 수도 있다. 나사 상장 얘기가 나와요. 하면 이제 50조 정도. 뭐 쿠팡도 그렇고 사실은 뭐 중국 회사들도 많이 IPO를 하잖아요. 나스닥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축하 형님 방송에 나왔던 그 디디 추싱도 이제 IPO 하려했다가 두드려 맞고 지금 짜그러졌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하려고 한다라는 것 같아요. 계속 하려고는 한다고 하는데 근데 되겠어요 사실은. 중국이 커스터머인 회사가 중국 정부 거슬러 가지고 뭘 재미를 볼까? 뇌수술을 다른 거다. 근데 뇌수술도 안 한다니까 그들은. 하여튼 그게 뭐냐면은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그거 소스가 들려와서는 빈그룹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로 뛰었어요. 올해 초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이거를 뭐 좀 보는 조금씩이라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빈그룹은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고 한국에 계신 청취자분들이라든지 뭐 베트남에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 뭐 정부랑 사실 결탁이 되는 회사고 베트남이 꿈과 희망이 되는 회사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렇죠. 베트남의 미래인데. 미래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서포트를 할 것 같은 게 제가 뭐 글도 쓰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사활을 걸었어요. 스마트폰이랑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로 시작했는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가리 났고. 그렇죠. 전기 자동차로 해서 이제 좀 넘어갔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 아직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가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쪽은 잘 나가고는 있지만 하드웨어 쪽으로는 사실은 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뭐 뚜렷하게 뭐 선두주자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베트남이 아직까지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없긴 하지만 물론 그게 핵심 키 기술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 자동차는 만들 수가 있다 누군가는. 그리고 사실은 뭐 잘 되면 이거 뭐 하청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브랜드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베트남의 이제 향후 50년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뭐 지금이야 베트남이 한참 뭐 경제 성장률이 8%니 10%니 뭐 이런 얘기하고 코로나에서도 뭐 방역을 잘해서 많이 올랐니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제 그 돈이 몰리고 이제 관심이 몰리는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다 겪는 일이었어요. 저희도 방송에 뭐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태국이 예전에 그렇고 뭐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신흥 개발 도상국이라는 얘기는 중국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망했거든요. 망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성장을 더 이상 멈춰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제가 태국 브랜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뭐 CP 정도밖에 없잖아. 태국 브랜드에 아는 거. CP, 킹파워 면세점. 이건 축구 옛날에 스폰서 레스터 시티 스폰서했기 때문에 알고. 네. 뭐 CP 이제 육가공 업체로서 동남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면 시암 시멘트 이런 거는 제가 신문 기사 찾아보다 보니까 그 베트남에 있는 화학 단지 있지 않습니까? 석유 정제하는 공장을 시암 시멘트에서 지금 지분을 많이 됐어요.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브랜드로는 잘 모르겠네. 모르겠지. 똥냥꿍은 알겠는데. 똥냥꿍이랑 알고 그러니까 식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동남아에서는 태국이 먹어주기 때문에 동남아 안에서는 잘 나가요. 식품 브랜드. 여기에 태국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브랜드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태국말로 적혀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치, 음료나 이런 거는 많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인터내셔널 쪽으로 갔을 때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도 인제 세계에서 팔리는 물건들을 만들잖아. 왜냐면 중소기업의 이름 없는 물건들을 중국이 굉장히 잘 만들지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샤오미 이제 샤오미 있냐 또 중국산 핸드폰들 나오잖아요. 화웨이, 샤오미니, 오포니 이게 얼마 걸렸어요? 이게 15년, 20년 걸렸잖아요. 중국이. 기존에는 뭐냐면 중국은 나이키의 물건을 만들고 삼성의 물건을 만들고 애플의 물건을 만드는 회사였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사이즈고 이제 중국 정도 되니까 이제 자체 브랜드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경쟁력이 생긴 건데. 네.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네들의 자체 브랜드를 런칭을 못하면은 결국 평생 삼성이나 어디냐. 그렇죠. 하청 공장 하다가 이제 나라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은 아직 경제적인 논리는 냉정하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인건비 오르고 좀 트러블 생기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지. 에티오피아 가는 거지. 가는 거지. 에티오피아 가는 거라니까. 진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왜냐면은 되든 안 되든 이제 베트남에서 빈페스트라는 이제 브랜드 자체가 전 세계에서 옛날에 현대가 그랬는 것처럼 자동차 만든다는 거 같던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생겨도 사실은 이거는 충분한 큰 그쵸?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누리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좀 그런 강자가 있지 않잖아. 아직까지는 좀 혼동 상태고 물론 이게 실패하면은 망하는 거고 하겠지만도 충분히 걸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갑자기 베트남 정부에서 반도체를 만들겠어.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고부가치 사업들은 이제는 한국이 마지막이에요. 중국이 마지막이고 진짜로 이제 그 밑에 국가들은 만질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이제 범접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인도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도 인도 정도 되는 나라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얼마나 호의적으로 주겠어요. 이제 그 나라한테는 더 이상 기술을 줘버리면은 걔들이 이제 커버리면 중국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보려는 것 같아요. 이제 개발도상국이 이제 중진국과 그 이상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디딤돌. 그렇죠. 베트남 이후로는 이제 내가 봤을 때 인도도 자동차는 안 만들 거거든. 더 이상 인도도 안 만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나라의 꿈과 희망이 달린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갈 거다 분명히. 주식이라는 기대시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스닥 상장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결국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 본다고 했잖아요. 중국 관련 다큐를 많이 찾아봐요 이게. 그냥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중 무역 분쟁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냉전처럼 가는 게 아니고 길어질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왜냐면은 중국은 이제 러시아 옛날 구소련보다 훨씬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구소련 사이즈가 아니야. 옛날처럼 막 군비 경쟁이니 막 출혈 경쟁 해가지고 이제 소련을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이 뭐 우리가 짜장거리면서 맨날 욕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진정한 의미의 G2가 됐어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경쟁이 길어질 거고,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그런 식이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서포트를 해줄 거라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뭐 당연히 일본은 당연히 그런 거고, 예를 들면 대만 뭐 베트남도 국경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저게 뭐 지금 아프간 뭐 이런 데도 얘기 나오는데 아프간 손을 뗐고 이미 인도 같은 국가들, 이게 뭐냐면은 충분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미국에서도 조금 이렇게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의 이벤트 한번 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실제로 뭐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뭐 그런 얘기는 들려요 사실은. 네. 뭐 올해 말 상장이니 원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뭐 언젠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차가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우리의 기대 심리는 이제 여기 좀 빈그룹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돼. 우리 예전에 방송했잖아, 빈그룹 사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뭐냐, 이제 한 나라의 국운을 명운이 달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좋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빈그룹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연히 빈그룹은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제가 산 게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그 뭐 여러 개 사고 팔았어요. 이제 뭐 마산 그룹 뭐 이런 거 사고 팔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최근에 좀 돈을 많이 넣은 게 그 베트남 항공. 비엔남 에어라인인데. 코드명이 뭐였죠? 시키가 나는데 VN 아닌데. 지금 제가 정했을 때 제가 최근에 지금 주식 떨어져 지금 주가를 안 봐가지고 베트남 항공을 산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겠지. 근데 지금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베트남 항공 망해야 되거든 지금. 베트남 항공 망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지금 거의 지금 구조조정 뭐 지금 긴급 자본 투입부터 해가지고 지금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와요. 지금 원래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예요. 지금 망했어야 되는 회사인데 아직 안 망하고 있거든. 주식이 돌아가고 있고. 그쵸.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걸 생각해요. 지금 대한항공 옛날에 망한다 뭐 델타항공 망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비엔남 에어라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주식이긴 한데 주가 단위로만 치면은 그 이제 뭐 한 주당 단위로만 치면 낮은 주식이 뭐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베트남 비에젯은 좀 올라갔는데 베트남 에어라인은 지금 거의 지금 밑바닥 치고 있거든 지금. 사실 기업 사이즈는 비에젯이 훨씬 크잖아. 그죠. 근데도 국영항공이라는 이제 상장이 있기 때문에 내셔널 플래그십 절대 이거를 민간에 불어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논 코멘트 얘기인데 이거 오프 더 레코드 같은 얘기인데 비에젯은 좀 그런 게 있다더라고. 거기 그 전직 공군 장성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한대. 비에젯의 지분에 대해서 그런 이것도 약간 좀 음모론적 얘기인데 좀 가버먼트랑 좀 많이 엮여 있는 게 있대. 그런 큰 사이즈의 회사가 그렇게 없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좀 공식적으로 좀 비행기를 사고는 할 때 태운대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좀 비에젯 같은 경우는 좀 회계가 불투명하대요. 왜냐면 그거 다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자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회사를 통해서. 근데 베트남 항공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적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계가 빵꾸 나가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더 적나라하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당연히 이거는 국적기인데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런 걸로 이용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저평가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코로나가 풀리면은 저는 스카이라켓처럼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돈 될 때마다 조금씩 사 먹고 있어요 사실은. 올해 조금씩 해서. 네네, 이건 적립식 하는 거예요. 물론 망하면은 이거는 그냥 제로가 될 건데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안 망하지. 내셔널 플래그십을 절대 망할 수 없어. 이거를 갑자기 동방항공에 팔아 어디 팔아 이거를. 팔 수도 없어.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비에젯 인수래 이제 이거는 공적 자금 투자해서 살릴 수밖에 없는. 살리는 건데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살기만 하면 이거는 지금 저점인가요? 몰라, 지금 계속 떨어져. 좀 들어가면 되나 이제? 어디까지 저점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를 지금 계속 지금 지하실로 가고 있는데
멘틀 뚫고 있어. 계속 받고 있어. 해까지는 안 가겠지 그래도. 좀 주스로 좀 들어가 봐야겠네. 보세요. 왜냐면은 코로나 저점에서 진짜 이만큼 떨어져 있어. 네. 계속 봐, 계속 이거는. 비에젯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코로나 좀 풀렸다, 뭐 좀 비행기 좀 탄다 싶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는데 베트남 항공은 밑도 끝도 없이 봤거든 지금. 그냥 봐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지금 요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건 조금씩 사모고 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 다른 국가들의 그 국적 항공사들이 어쨌든 간에 리바운드 하는데 베트남도 리바운드 하겠지. 다시 튀어오를 거다라는 믿음 하나로 네. 조금씩 그냥 월급 받을 때마다 이거는 뭐 한 100주씩 해서 지금 사모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빈 그룹 얘기했고 지금 베트남 항공 얘기했는데 네. 어쨌건 지금 이게 투자의 텀이 네. 예를 들면은 빈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상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거는 다른 거는 사실은 주식 잘 모르니까 베트남 30대 주식 중에서 그냥 딱 보고 그냥 찍어요. 사실은 좀 찍는 게 있어. 제가 뭐 모르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날이 많이 더웠다 그러면 베트남 전력공사 주식 사는 거고 예를 들면 네. 되게 심플한 로직이에요. 최근에 마산그룹이 올랐어요. 다른 거 다 꼬라박았는데 마산만 7% 8% 올랐어. 이 코로나니까 싱가포르 네. 먹겠지. 그쵸. 그냥 단순한 로직이에요. 제가 베트남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치.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요. 거기서 내가 뭘 더 찾아가지고 내가 뭐 그런까지는 마산의 지배 구조가 어쩌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은 제가 길게 보고 사는 주식들은 딱 그런 거예요. 그냥 올랐다 내렸다 상관없이 그냥 사는 주식들만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그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 그런 거는 제가 길게 한번 매입을 하면은 지금 팔지 않고 오르면 좀 팔긴 하겠지만 워낙 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오를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팔았던 게 마산은 제가 한 7% 정도 수익률로 팔았고 마산은 뭐 지금 더 들고 있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하노이도 심해져 버리니까 이건 뭐 안 되겠다 싶으면 던졌어요. 그냥 그런 거는 그렇게 던졌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몇 개 같은 경우는. 그리고서는 마지막 주식은 이게 참 그 뭐냐 이게 그 베트남 증권사의 투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증권판에 SSI 이제 뭐냐면 베트남 사이공 증권.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베트남 사람이 꿈과 희망에 대한 주식이라 가지고 들고 있을 법할 것 같아.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 수익률이 역대 찍었을 거고 아마 이거. 네네. 이게 뭐냐면은 뭐 증권사 주식이에요. 베트남에 있는 그 그쵸? 대표적인 사이공 뭡니까 그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미래에셋 뭐 이런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한투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증권 주식이랑 은행 주식 같은 경우는 다 죽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재밌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냥 은행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배당 받아 먹는 주식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변동성 있는 주식은 아니거든. 네. 물론 오르기야 오르겠지만 카카오가 6개월 동안 2배가 오르는데 그 신한 뭐 사가지고 뭐 연에 10% 먹으면은 그 무슨 재미입니까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건 쳐다보는 주식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네. 근데 사이공증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올랐네. 그래프가 그쵸. 제가 그 거의 끄트머리 주서도 이건 돈을 벌러 주더라고 나한테. 근데 지금 올해 초에 그 14,000동 하던 게 이제 57,000동까지 뛰었으니까 한 3배가 넘게 뛰었네요. 4배 가까이 뛰었네요. 거의 뭐 수직 녹화 올라갔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조금 빠졌네. 지금 5만동으로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도 제가 중간에 이걸 들어갔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저도 이건 좀 사고 팔고 했어요. 사실은 사고 팔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중간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고점이 어딘가를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고점이 안 보이더라 내가 당장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을 들어요. 베트남의 이제 그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집을 베트남에서 제가 엄선처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그 이제 감정이입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당신이랑 사모님이랑 둘이 벌어가지고 그래도 뭐 올해 둘이 하면은 뭐 500 정도 벌었을 거 아니야, 500, 600. 그래서 몇 년을 벌어가지고는 이제 그걸로 한국 사람 2명이 일을 하니까 몇 년은 버은 걸로 지금 집을 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그쵸. 당신은 한국에서 일해서 가지고 온 돈도 다 쓸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당신 둘이 집 사는데 몇 년이 걸렸잖아, 사실은. 그쵸. 그 뭐 갑자기 뭐 해가지고 현찰박치기로 뭐 2억 3억 던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억 3억짜리 집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그치.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베트남 사람들 둘이 물론 뭐 20년 임대니 15년 임대니 임대를 끼고 하지만 근데 100만 원을 벌어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 보통 뭐 50만 원, 60만 원 버는 사람 2명 벌면은 120만 원, 100만 원 정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근데 물론 론 받아가지고 임대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저희 단순한 계산을 봤을 땐 집 사는 게 안 보여요. 이 사람들한테는 집을 산다, 차를 산다, 뭔가 산다. 근데 뭐 그 주위 사람들은 집을 사고 차를 사요. 자기들도 사고 싶단 말이야. 그치. 하고 싶지.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거든. 코인, 주식,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다. 아니면 투잡을 한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물건 오지게 파는 거야, 애들이. 월급 150만 원씩 줘봐. 예를 들면 200만 원 줘봐, 그 사람들한테. 미쳤다고 퇴근하고 페이스북에서 물건 팔아요. 걸레 쪽에 안 판단 말이야. 당연히 그게 안 되니까 이건 이 사람 이런 거라는 거지. 근데 뭐냐면 비트코인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거래량 거의 1, 2위일 거예요, 베트남이. 이 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정부가 막았거든. 막았죠. 정부가 막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유동량으로는 그거 현금 유동성으로는 움직이는 걸로는 제가 전 세계 1, 2등이에요, 베트남이. 네. 이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돈 없다고 맨날 뭐 월급 작다고 하는 나라에서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희망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걔 평생 30만 원 벌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데 언제 사겠어요, 그거를. 생각해봐, 집 언제 사? 30만 원 쓰고 뭐 밥 먹고 뭐 숨만 쉬고 살 거냐? 그건 아니단 말인 거지. 그렇죠. 그게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계좌 수, 이건 슈카 형님 방송에 나온 건데 비트코인 계좌 수보다 주식 계좌 수가 적대. 코인을 훨씬 많이 한다는 말이죠. 빨리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코인에 대한 제재가 심해지고 뭐가 할수록 사람들은 주식을 할 거라는 말인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거라는 거지, 제 생각에는. 베트남에 대해서. 왜냐면은 진짜로 여기가 뭐 미얀마처럼 피스풀한 나라예요. 예를 들면은 네. 그 스님들 목탁 두드리고 톡톡톡톡 하면서 이제 뭐 피스풀한 나라야. 주위에 보고 듣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식도 관심 없고 그냥 뭐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살 수 있는데, 베트남은 그게 약간 혼재가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다들 뭐 공산권 정권이다 보니까 조그만 집은 하나씩을 줬고, 근데 나라는 커지고 있고 누군가는 부동산을 하든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투기를 하든 뭐 정경유착을 하든 다 놀러온 사람들이 길거리에 벤치 끌고 다니면서 불을 과시한단 말인 거지.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도 되고 싶어. 그런데 방법은 뭐 코인 아니면 주식이에요, 지금 와서. 그렇지. 없어, 지금 와서.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월급 50만 원씩 받아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지. 기하급수적으로 보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SSI를 통한 증권사 주식에는 돈이 몰릴 거라는 게 제 시열이에요, 사실 이거는. 계속 오를 거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저도 길게 보는 이유가,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는 게, 최근에 뭐 저희가 전문 방송에서 말했던 뭐 금리 인상이니 뭔지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사실은. 네. 금리 인상한다? 그래도 상관없이 몰릴 거야, 주식은.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뭐 시중금리 많이 주는 데는 5%씩 주더구만. 5.6%씩 맞잖아요. 뭐 6%까지 주는 6% 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1%로 칩시다. 베트남 정부에서 7%를 올린들 뭐 올리겠어요. 갑자기 여기서 뭐 우리 은행에 12%씩 합시다라고는 그렇게까지는 드라마틱 올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결국은 사람들은 주식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그 부의 계급이라도 사다리를 걷어 찰 수 있는 방법은 코인 아니면 주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계속 사고 팔고도 하지만도 요건 조금 길게 보는 주식 중 하나예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할 거다,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애들, 지금 이제 대학생 준비하는 애들, 특히 지금 사회초년생 되기 전 애들이 네. 지금은 대학생들 때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걸. 생각해봐요. 지금 뭐 3학년, 4학년쯤 되는 애들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코인 주식 열풍 안 봤을 것 같습니까? 걔들이 딱 이제 사회생활 들어가면 월급 통장 받자마자 내가 봤을 땐 주식 계좌 만들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주식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주보다는 이걸 좀 더 좋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랑 같이로. 뭐 얘기하시면서 제가 몇 개 찾아보는데 이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어. 엄청 떨어졌네요. 그게 한 30% 떴어요. 올해 초부터 엄청 뜨다가 그때 소스 터진 거야. 빈그룹 가자, 이제 나스닥 가자 하다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떨어졌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네. 그래요? 네. 언제부터 떨어진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4월 12일부터 그냥 그때만 계속 떨어졌다니까. 4월 12일 날 14만 동을 찍었던 게 지금 이제 10만 동까지 떨어졌으니까 맞아, 많이 빠졌어. 40%가 빠진 거거든요. 30% 이상이. 그 앞에 거 봐봐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뜬 거는 8만 동부터 떴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떴. 두 배 갔다가 뭐 아직 떨어졌다니까? 그 1월 달보다는 올라간 거긴 그렇지. 한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1월 달부터는 거의 40% 50% 뛰었다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냥. 아 근데 그 FLC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뛰었네. 어마어마하게 뛰었다니까 그것도. FL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작년 그 연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주식이에요. 1년 6개월 됐죠. 네, 올해 이제 전당대회 희망이 담긴 주식이라. 그렇죠. 꿈과 희망. 그렇죠. FLC가 2,800동 하던 게 고점 찍은 게 15,000동을 찍었으니까 7배. 근데 한국 주식도 많이 뛴 건 그렇게 올랐으니까. 뭐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말을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이라는 거는. 멍청한 놈들이라는 그러니까. 거지. 그때 500만 박았으면은 당신 집 하라고 박았어 봐. 서울이 집이 한 차야. 두 채는 살것 두 채 같은데. 샀다. 야 서울이 진짜. 야 이거 팔아서 집 사서 봐 그때. 그렇죠. 사람은 항상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우리는 그렇죠. 뭐 말로 하는 건 아무런. 솔직히 우리가 말이 다 쉽게 했지. 당신 집 팔고 넣었겠으면 넣었겠어요. 안 넣었다. 안 되지. 가지고 있는 뭐 100만 원도 안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100만 원 넣었어도 지금 야 돈 1000만 원 됐을 100만 원 넣었어도 뭐 700만 원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됐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좀 사는 주식들은 딱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포트폴리오에 나눈 게 화팍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네네. 그거는 거래량들이 진짜 많더라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베트남 사람들끼리 거래를 많이 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원 주식이다 보니 이제 뭐 자원 관련 주식이라서 철강이나 이런 쪽이잖아 화팟이. 그래서 뭐 그런 쪽은 조금씩 사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딱히 최근에 이제 페트로비엔남 좀 들어갔다. 페트로비엔남. 네. 거긴 또 뭐 들어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페트로비엔남은 좀 더 뒷얘기인데 지금 저기 어디냐 붕따오에 지금 그거 짓잖아요. 지금 석유화학단지. 네,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좀 케미컬이나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3년 뒤인가 2년 뒤에 지금 완공인데. 네. 베트남이 알다시피 그 석유 정제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 뭘 하면 다 수입을 해야 돼. 이 나라도 뭐만 한다 중국 수입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석유 관련 부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근데 그 계열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찾아는 안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페트로비엔남 같은 경우는 좀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3년 뒤에 물론 이런 거 되게 잘못된 거거든. 2년 3년 뒤에 다 오를 거란 말이야 주식들은. 그렇겠지.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 오르겠지 다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보시면 좋지 않겠냐. 지금 그 붕따오 쪽에 있는 그 석유화학 단지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고 케미컬 쪽 해가지고는 걔들이 뭐 폴리머 만든다더라.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석유 부산물로 해서 이제 가공공장 한다 그러더라. 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게 시암 페인트란 시멘트를 알게 된 게 거기가 대주주야 거기에. 거기 맥주 때려 부어가지고는 5년권 가져간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거고. 아마 시암 페인트는 그 뭐 태국 왕실 회사겠지 느낌상 들어보여. 뭐 시암이 보통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태국의 그 뭐 고대왕 뭐 이런 거니까 아마. 야, 그래도 베트남 주식도 올해 이제 초에 비해서 한 2배씩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네요.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일부가 코로나 상황이 본격화되고 나서 이제 확 떨어졌어요. 10%에서 20% 정도씩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태고 마산그룹도 거의 뭐 2배 가까이가 올랐고 마산그룹은 아직 떨어지지가 않고 있네요. 여기는 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인플레로 봐야 되는지 뭐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베트남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뜨거워질 것 같아 사실은. 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꿈과 희망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뭔가 조금 더 현지의 소스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은 좀 더 진중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런 건 너무 이제 사시라 파시라 같은 얘기를 가지고 그냥 이 프로의 포트폴리오는 이렇다. 이런 로직을 가지고 그런 주식들은 좀 그냥 조금씩 해서 그냥 좀 길게 그냥 떨어지면 죽고 좀 올랐으면 좀 팔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죠. 뭐 어려운 로직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내가 돈이 있어서 스타벅스를 마시고 싶어. 그럼 그 마실 돈으로 스타벅스 주식을 사면은 된다. 왜냐면 스타벅스는 내가 누리고 있는 거고 인터내셔널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아이폰 살 돈으로 애플 주식 샀으면은 아이폰이 뭐 10개가 생겼다. 그렇지. 10개가 뭡니까? 차가 됐지 그게 지금 씨. 그렇죠. 뭐 그런 로직이라 가지고 좀 투자 개념으로 해서 좀 상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따라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베트남 투자하기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그냥 그 인덱스나 사시고. 그렇죠. 한국에서 뭐 삼성 사시고. 한국 주식 사실 거면 미국 주식 사시고 한국 주식 사시고 그다음에 베트남 주식이지. 그렇죠. 그거 뭐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 주식처럼 그좀 시원시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베트남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때문에 그렇다. 통해서 뭐 주식 투자는 항상 신중하시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고. 저희가 오늘 이제 서두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트남 주식 2%가 주식하는 이유 그리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했나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하여튼 뭐 저희 오랜만에 이제 녹화한 방송이었는데요. 뭐 아무쪼록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집에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해야 돼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